등기수열 한번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기 수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이 5회째 수업인데 5회째 수업에서는 수열의 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수열의 합이 들어가게 될 텐데, 자, 등차 수열과 등기 수열에 대해서 한번 싹 다 정리하고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똑같다? 차이가 동일하다라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차이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차이를 우리가 공비라고, 공비례, 공차라고 불렀고, 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비율이겠죠. 이 비율 자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자, 공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한글이 각각 나오게 되는데 일반 한글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AN이랑 여기서 AN은 좀 달랐어요. 얘 같은 경우에 뭐라고 간결하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얘는 1차식이죠. 오케이? 얘는 1차식이었어요. 자, 1차식이고 그때 뭐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뭐랑 똑같다? 공차가 결국에는 뭐랑 똑같다? 그냥 기울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기울기가 뭐다? 1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다라는 얘기야. 3n 빼기 2야. 그러면 얘는 공차가 무조건 뭐가 된다? 이 3이 뭐가 돼요? 공차가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잘했어? 끝.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인데 AN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통 이렇게 적어요. A1 더하기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게 되면 된다? n-1번 더하면 된다. 맞지? 자, 근데 얘는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AN에서 A1을 이항을 시키게 되면 A1이 되는데 이것이 항과 항 사이의 차이는 뭐를 만들어낸다? 공차를 만들어내는데 그 공차의 개수가 몇 개 차이 난다고? n1이니까 1000차의 차이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공차가 차이 난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어? 요까지.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여기 AN이야. 얘는 뭐가 되는데요? 지수식입니다. 지수식입니다. 지수식인데 그냥 지수식이 아니라 지수가 등차 수열인 지수식입니다. 뭐라고요? 지수가 특징이 지수가 등차 수열이야. 자,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3에 4n 플러스 1이야. 얘는 딱 보자마자 밑이 있고 위에 변수가 지수의 변수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지수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 지수식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인지 확인해 보시고 2차식은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등비수열을 그걸 넘어가요.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자, 한 칸씩 늘어나게 되면 얼마씩 증가하는데 3의 4승만큼 증가하겠죠. 오케이? 됐어? 이해되세요? 얘가 공비가 뭐가 되더라? 공비 자체가 3의 4승이 된다는 얘기. 오케이? 공비 자체가 3의 4승이 하나씩 나열해 보시면 되시겠네요. 잘했죠? 자, 그리고 이 AN은 등비수열에서 AN은 어떻게 하더라? A1에다가 공비에 항 n-1승, n-1승이 되는 거고, 자, 얘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 AN을 누구로 나눠줍니다? A1으로 나눠주시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긴데, 자, 여기에 공비가 몇 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 기억나시죠? 중앙에 대해서 관계식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요.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비중항. 비중항이라고 했어요. 자,
x, y, g가 이 순으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식이 누가 된다? 중간에 걸 2배 해주면 양 끝에 있는 항과 항의 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등비중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중간에 걸 뭐 해주면 제곱해주면 양 끝에 항의 곱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g라고 봅시다. 여기 없고 조금 치워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누가 x, y, g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리고 등차 중앙에 관련된 관계식이 하나 있지만 얘는 누구랑 또 동일해진다? 합과 동일해진다. 합을 구하는 하나의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합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합은 뭐다? 간단하게 중앙에다가 항의 개수. 그렇죠.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비슷하게 등비 중앙과 관련된 뭐 있다? 관계식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랑 관련된? 곱이랑 관련된 내용이 기억나셔야 되겠죠? 곱이야. 그래서 곱입니다. 곱은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 곱 자체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중항이 있을 거고, 중항에다가 뭐다? 위에 항의 개수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교하시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합입니다. 얘 합과 얘 합, 이게 다야. 뼈대가 이게 다예요. 이 뼈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적용할 수 있으면 등비 등차는 끝이야. 공책 한 바닥이 아니고 몇 줄입니다. 몇 줄. 몇 줄이면 싹 다 끝나는 거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 했었던 게 여기다가 살을 조금씩 붙여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하시고 수열의 합으로 넘어갈 거야. 잘했지? 자, 합이야 이제. 자,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이 있을 텐데, 자, 등비 수열의 합부터 먼저 가볼게. 자, 등차 수열부터 먼저 가봅시다. 등차의 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항과 뭐가 오면 돼? 끝항이 오던가. 오케이? 여기 항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게 뭐가 있다? 2분의 여기에 항의 개수가 있을 거고, 자, 항의 개수가 있을 거고, 첫째 항의 몇 배가 되는데 2배에다가 항의 개수를 뭐 해주면 돼? 빼기 1을 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공차를 해주시면 되겠죠. 잘했나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야. 자, 등비 수열은 어제도 언급했지만 뭘 언급했어? 등비 수열은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합에서 배우게 되는 시그마라는 기호로 대체할 수 있어요. 공식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데, 자, 등비 수열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지 않으면 합은 당연히 못 구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중요도가 높겠죠. 중요도가 높은데 어떻게 된다고? 자, 공비 빼기 1. 그렇죠.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다가 공비에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승 해주시고 빼기 1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이거나 아니면 공비 자체가 지금은 혹시나 1보다 크게 되면 얘를 사용하면 되는데,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분모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에다가 공비에 뭐가 된다? 항의 개수승 이렇게 적으면 망하는 거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1 빼기 공비에 항의 개수승이라고 적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야.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다 됐고, 문제 풀면서 조금씩 필요한 내용들을 더 집어넣어 줄게. 자, 우리 연습 문제 좀 봅시다. 자, 13장 연습 문제 보시면 되고요. 13장 연습 문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를 잠깐 보시고 계시느냐 하면 13장에 거기 봅시다.
13-12번 살짝 풀어보시고 보시면 돼요. 13-12번 13-12번 얘들아 벌써 5회째 수업이고 5회째야. 좀 크게 안 느껴지나? 앞 시간에도 내 얘기했는데 5회째 수업이야. 우리 15회째 하게 되면 쉬거든요. 15회째 하게 되면 그러니까 3분의 1이 일단 지났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잖아. 맞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긴 해. 자, 적응 빨리 하시고 자, 몇 번 보시느냐 하면 15번 문제, 12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상에서 여기서 참고로 조금 적어 놓으시면 돼. 자, 이제부터는 살을 붙이는 내용이고 혹시나 내가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수학 문제가 수업만의 문제가 아닌 건 알죠? 수학상이랑 수학하가 틀려서 안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보시기 전에 13장에 12번 일단 보기 전에 한번 봅시다. 13장에 3번이야. 13장에 12번인가? 12번이구나. 12번 연습 문제야. 자, 참고로 봅시다. 자, x 세제곱 빼기 1 이꼴 0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너무 중요합니다.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1에다가 뒤에 있는 수식이 훨 중요한다라는 건 알죠?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을 거고 3차 방정식을 1차, 2차로 인수분해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들어있는 것? 여기에 들어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라는 이 방정식의 허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허근을 내가 알파라 베타라고 둔다라면 이게 서로 무슨 관계다? 관계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켤레 관계입니다. 두 번째 역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제곱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켤레 관계입니다. 두 번째 역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무슨 관계다? 서로 제곱 관계입니다. 자, 켤레 관계라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을 가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 켤레 관계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된다? 알파 바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고. 자, 역수 관계라는 얘기는 곱하면 1 된다는 얘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곱하면 1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고.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봅시다. 제곱 관계는 뭐예요? 제곱 관계는 이렇다는 얘기거든. 알파를 제곱하면 누가 된다? 베타가 되는 거고 베타를 반대로 제곱하면 알파가 된다는 얘기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딱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자, 알파를 세제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당연히 1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1이 나오고 우리가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알파 베타예요. 약분 쓱쓱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저렇게 구성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는 너무 중요해서 지금은 강조할 수는 없어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연습 문제 12번 살펴봅시다.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1 빼기 알파에 더하기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어디까지 가더라? 쭉쭉쭉 가가지고 알파의 8승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고 뒤에 있는 거는 1 빼기 베타에 더하기 베타 제곱에 쭉쭉쭉쭉 가가지고 베타의 어디로 간다? 8승으로 간다. 자, 무슨 수열인가요? 각각 등비 수열이고 합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데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인데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뭐 세 가지? 첫째 항 공비,
항의 개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첫째 항 얼마? 1이에요.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알파죠. 그렇죠. 항의 개수 저기 지수 보고 8이라고 하는 순간 배 털리는 거 알죠? 8이에요. 8이 아니라 뭐야? 9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항의 개수가 뭐? 9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항의 개수가 8이 없어? 8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 9야. 항의 개수가 9가 되는 거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초반에 실수가 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갑시다. 그러면 1 빼기 공비니까 1 빼기 공비라서 플러스 알파야. 그 다음에 첫째 항에다가 첫째 항 어차피 1이니까 적으나 많아겠죠. 그리고 1 빼기 알파 공비에 1 빼기 공비에 항의 개수승이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플러스가 되시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리고 이러지 맙시다. 여기서 새롭게 돌리는 건 너무 그렇잖아. 새롭게 돌릴 필요가 없잖아. 왜? 알파 자리가 베타 자리로 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공식을 다시 적용하려고 노력할 필요 전혀 없고 여기 뒤에다가 바로 뭘 적어주면 된다? 1 플러스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의 구승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 했나요? 됐어? 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수학 상이죠. 그 다음부터는 수학 상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내 탓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얼마예요? 2예요. 이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 이거 봅시다. 밑에 있는 것도 뭐 해주시면 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얘가 뭐예요? 1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답은 4가 나오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거기 봅시다. 13-10번 봅시다. 13-14번 봅시다. 13-14번. 자, A1이 1이 되네요. A1이 1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 AN에 AN 더하기 1이 있고 마이너스 2AN이 있고 이것이 2AN의 제곱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더라. 자,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 AN이 있고 여기 AN이 있어요. A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A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화 시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단순화 시킨다? 이렇게 AB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 하나의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고 자 그리고 AN이 뭐가 되더라? 그리고 AN이 양수가 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내가 정리를 할게. 참고로 두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고 등비 수열을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한글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표현만 보고도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거야.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A2에서 A1을 빼는 거고 A3에서 A2를 빼는 거고 A4에서 A3를 뺀다 이런 느낌이거든. 맞지? 그게 얼마가 되는데 이게 D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단 얘기야. A에 N 플러스 1을 2배 해주시면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가 등장하는 거야. 얘가 뭐다? 등차 수열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특히 이 두 가지 수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기본이에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얘가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고 자, 한 번만 더 풀어서 적어줄게. 쌤 얘는 왜 등차 수열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두 가지로 분할되잖아. 어떻게 분할되는데?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이 더하기로 분할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an은 좌변으로 an 플러스 1은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어떻게 된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이 곧 누가 된다? an 플러스 2 빼기 an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항과 n항까지 차이나 그 다음 번째 그 전 번째의 차이나 똑같다라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an 분의 an 더하기 1이 r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데? 후항을 전항으로 나눴더니 일정한 비율을 가지더라. 이 얘기거든. 이 얘기나 an 플러스 1이 ran이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공비가 되겠지. 오케이? 공비가 된다는 얘기고 한 번만 더. 자, an 분의 an 플러스 1이 나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나 외우는 건 아니에요. 수식을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n번째와 그 다음 번째의 비율이나 n 플러스 한 번째나 그 다음 번째의 비율이 전부 다 똑같더라. 이게 등비수열을 뜻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뭘 뜻한다? 등비수열을 뜻한다. 그리고 한 가지 안목을 더 가르쳐 드린다면 얘는 등비수열이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공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알고 공비도 아는 거야. 조건이 좀 더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당연히 식조작을 하셔야 되겠죠. 식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수식에서 식조작을 그럼 어떻게 할까? 라는 건데 자, 어떻게 조금 해주시면 되겠니? 여기 같은 경우에 얘랑 얘랑을 엮읍시다. 그 다음 얘랑 얘랑을 엮읍시다. 엮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변으로 이 항에서 an으로 묶어내면 an 플러스 1은 묶어냈어요. an 더하기 1이 되더라. 이까지 됐어? 이것이요. 어디로 간다?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네. 그러면 얼마가 된다? 2an으로 묶어내시면 되겠네요. 2an으로 묶어내면 얘 남는 게 뭐다? an이고 여기 남는 게 뭐다? 더하기 1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뭐 해야 돼? 당연히 약분시키고 가셔야죠. 왜 약분시키는지 알죠? 양수고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털어내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얘는 an 플러스 1이요. 2an이니까 뭘 뜻한다? 등비수열을 뜻하는 거네. 공비가 얼마? 2인 등비수열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A1이 1이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접목하면 공비가 2가 되고 첫째 항이 1이 되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N은 2 곱하기 첫째 항 1이고 n-1승 이렇게 등장하겠다.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승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13-15번입니다. 13-15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3-15번에는 이제 관계의 식을 그냥 다이렉트로 등차다 등비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식조작을 하셔가지고 안쪽에 들어있는 속뜻이 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S에 n 더하기 얼마가 있다? 1 빼기 S에 n 빼기 1이야. 이 녀석을 뭐한다? 제곱한다라는 얘기죠.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얘가 누가 된다? 4에 an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녀석은 an 더하기 1이랑 누구랑 an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n이 얼마가 된다? 2, 3,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그 어떤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SN이 주어지면 만약에 SN이 딱 주어지는 거야. SN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어? AN을 구할 수 있어. 맞죠? AN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한다? A1은 누구랑 똑같다? S1이랑 같고요. 나머지 AN은 뭐로?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SN에 대한 관계식이 일단 등장했으니까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부터 먼저 하시면 되는데, 자, 얘 보여요? 얘가 뭐죠? 저기 있는 저거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 있을 거고 n 마이너스 1항까지 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n 플러스 1항까지 합에서 예스. n 마이너스 1항까지 합을 빼는 거야. 자 어디? 상상을 해. 이걸 막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항까지 합 있고 n 마이너스 1항까지 합이 딱 있어. 그럼 빼. 뭐 나와? 뭐 남아? 뭐 남죠? A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AN 플러스 1항까지 합이 SN 플러스 1이야. 됐니? 근데 SN-1은 A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N-1까지 항의 합이야. 그렇단 얘기는 뭐까지? 덜어낸다는 얘기니까 누구만 남아? 빼주시면 두 가지만 남죠. 한 두 개가 남겠죠. AN이랑 AN 플러스 1이 남는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수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식을 정리하시면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남고 이 녀석의 제곱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했나요? 자, 이 녀석이 누가 된다? 자, 우측에 있는 거는 이렇게 적읍시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2의 A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라 적읍시다. 자, 제곱이 등장했었을 때는 자, 봐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제곱해서 같대. 이건 무슨 말이야? 제곱해서 같대. 아예 같던가. 그렇지. 절대치가 같다는 얘기야. 아예 똑같던가 아니면 부호만 다르던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랑 아예 싹 다 똑같던가 아니면 부호만 차이 나던가. 뭐가? 부호만 차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거랑 이거는 계산이 되어서 여기서는 뭐가 등장한다?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같다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아웃이죠. 아웃이죠. 왜 아웃인데? 뭐라 그랬어? 아니 시작부터 다르다 그랬잖아. 맞죠? 다르다 그랬으니까 같은 건 안 되니까 얘가 된다는 얘기야. 잘했니?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잘 보셔야 돼. AN 플러스 1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요 관계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3AN 플러스 1 넘겨주면 마이너스 AN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AN이 되는 거야. 잘했어요? 이까 됐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봐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고등학생들은 아니면 앞으로 시험을 쳐야 될 학생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 얘들아, 여기 있는 이 n이 있을 텐데 봐봐. 잘 들어봐. 중요해요. 중요하냐고? 중요해. 대부분 뼈대들은 다 아는데 디테일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잘 보세요. A1이랑 A2랑 A3랑 A4 이 관계만 보는 거예요. 이 관계만 보는 거야. A5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관계식 자체를 얻어내어진 부분이 누군데? n이 2부터잖아. n이 2부터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정의역의 원소가 2부터야. 다시 정의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n에 1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n에 2부터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2부터가 들어가는 거야. 자, n이 우리가 정리된 관계가 2부터 들어간다라는 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고 자,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A2, A3, A2가 A3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3이 들어가면 A3가 A4를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넘어갈 때 얼마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 넘어갈 때도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시고 점진적으로 지도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넘어갈 때는 얼마가 돼? 얼마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일까? 그건 모르죠. 저 조건만 보고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저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몰라요. 뭐 때문에? 이 관계식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설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 정석이니까 기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고. 만들어 놨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는 저기가 3분의 1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가게끔 만들어 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해줄게. 자,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야. 거기다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 A1이 3이고 A2가 마이너스 1일 때에 해당하는 값이랑 두 번째예요. A1이 만약에 얼마가 되고 3이고 A2가 1이 될 때야. 오케이? 값이 전혀 다르게 갈 거니까 잘 한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점 하나 찍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같은데 라고 하지만 아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야. 자,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냥 첫 번째부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계속 곱해주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그냥 등비수열이야. 여기서는 그냥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돼. 근데 반면에 밑에 또 다시 한번 적어줄게.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어. 자, 누구는 문제가 안 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안 돼. 왜? 관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미묘함을 아는 학생이 있고 뭔 소리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학생님 집에 가서 봐.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넘어갈 때 얘가 지금 3이고 얘가 지금 1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졌다 안 곱해졌다? 안 곱해졌다. 뭐다? 특수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특수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냥 특별한 상황이니까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쪽부터 질서가 있는 거니까 이제 따로따로 풀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 거기에 보시면 뭘 구하라 그랬다? A20을 구하라 그랬다 라는 거야. A20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N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 해가지고 누구 집어넣으시면 된다. A2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20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얼마가 된다? 19승이 되는 거죠. 오케이? 19승이 되는 거니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돼.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는데? 답이 3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3분의 1에 18승 이렇게 답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소설 쓰지 마시고 나는 이거 설마 이거 좀 찝찝한데 찝찝해도 답은 내야 되니까 3 곱하기 an을 구하는 거야.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 적어서 한번 보자. 아니야,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 이거는 이 공식은 첫째 항부터 나머지 항들 전체적으로 등비수열 이룰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 얘는 쓰시면 안 되겠죠. 뭘 하셔야 된다. 이제 질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A2에서 A3 넘어갈 때 A3에서 A4 넘어갈 때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좀 특별한 상황이야. 그래서 별도로 생각하시고 A20을 곱할 때 A20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A20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2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계속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A2에서부터 이제 공비를 곱해 나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돼요? 이해되셔야 될 텐데. 근데 그다음 봐봐. 그러면 A2에서 가더라도 어차피 공비가 몇 개 곱해지겠네요. 여기서 한 개 곱해지잖아. 첨자의 차이만큼 곱해질 거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공비가 몇 개? 18개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나는 이미 한번 질러줬고 14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틀려요. 연습 문제 있어요. 이게 똑같은 문제가 더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